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업, 드디어 취업 면접하고 공기업도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데서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이제 그 NCS 기법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제 쭉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험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수능이 도입되고 나서 지금의 수능은 변질됐는데, 원래 수능에 도입된 그 형태는 지식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학력고사 세대들은 그냥 달달달 배웠어. 그냥 국어도 그렇고 문법을 딱 주고, 이 문법에서 사이시오 소리 뭐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다 딱 찍고. 근데 수능이 도입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아예 설명을 해줘요. 박스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네가 이 안에 들어간 법칙을 이용해서 무언가 적용을 시켜봐라,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식을 활용을 검증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국내 시험이 그때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학력고사식으로 지식 자체를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사법시험 1차, 그 다음에 행정고시는 PSAT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공무원 9급 7급. 근데 사법시험은 없어졌으니까 공무원 9급 7급만 남아있어요. 경찰시험하고 유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의 삼성이나 공기업 같은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데 필기 과목은 수능식으로 바뀌었죠. 맞죠?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직무적성이라는 게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형태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심층면접이에요. 정성평가 시험인데, 근데 이게 심층면접 같은 경우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차를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고 측정하는 요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형태를 너무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진행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형식적, 이게 기준이 뭐냐, 기준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비리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계기점이 된 거는 08년도에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입학사정관 분들이 각 단대별 교수님들이 중구난방으로 하던 면접 스타일을 전부 다 모으고 취합하고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로가 커요. 국내에서 이쪽이 이제 정립될 때.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2년짜리 1년짜리 이런 계약식이 되다 보니까 포지션이 불안정해져서 이제 요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활성화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작업이고, 이 표준화된 작업에서 NCS에서 형태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그 4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사기업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하던 면접을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거기서 공통되는 걸 전부 다 추려내고 표준화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이 없고, 제가 공무원 쪽에 가서 3년 동안 3년 횟수로 4년 넘게 있었던 이유가, 제일 먼저 공무원 쪽에 먼저 투입이 됐어요, 이 NCS가. 근데 직무 그 매뉴얼을 등록을 안 해서 NCS란 말이 빠졌지만, 맞잖아요. 국가에서 주도한 개발 프로젝트인데 어디부터 시작하겠어요? 당연히 공무원 쪽 채용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기업 쪽으로 강제적으로 넣은 거죠, 공기업으로. 근데 공기업은 이제 2년 차일걸요. 공무원 쪽은 15년도부터 제대로 시행이 됐고, 그러니까 공기업 쪽도 제대로 된 전문가부터가 없어요, NCS 관련해서. 그 NCS 필기 부분 있죠. 직업 공통, 그러니까 언어 활용 능력 이런 것들. 그것도 제가 처음에 출판사에서 그 지필을 의뢰받았을 때, 그때 그게 어떻게 됐냐면, NCS 홈페이지에 그 NCS 개발진들이 그 문제하고 유형을 아주 자세하게 다 오픈했어요. 교수 학습법, 그 다음에 수강생들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근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저처럼 의뢰받은 분들이 그 문제를 변형해서 이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논란이 엄청 심했어요, 처음에.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저작권 부분, 저는 그런데 좀 민감해서 해서 안 한다 이랬는데,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많이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중에 나온 NCS 필기책들이 다 거기에요. 다 그걸 가지고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기업에서 2년차 정도인데,
공기업에서도 이걸 문제를 받을 때요. 그 개발진 있죠. NCS 개발 참여했던 분들이 뭐 산업심리학과 교수님이 뭐 운영하는 팀이나 뭐 여러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영학 쪽이면 인적자원개발 쪽. 그런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문제를 받으면 문제 하나당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공기업도 시중에 나온 면접책을 보고 짜깁기를 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운영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을 짜깁기 해서 운영하고 또 운영하고 해서 이게 2년이니까 이게 기출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NCS 필기, 직업,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면접책은 지금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시중에. 이거는 그때 자료가 오픈되니까 이 오픈된 거를 짜깁기 해서 마구잡이로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NCS에서 직업 기초 있죠? 필기. 그걸 개발진이 PSAT 개발진하고 동일해요. 59071 1차 필기요. 그 다음에 그 로스쿨 있죠? 로스쿨 그걸 뭐라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필기 다 동일해요, 개발진. 그러니까 이 형태대로 간다, 이게 이제 추세다 이라는 게 그냥 여기에서 문제를 따오는 거예요. 공기업 이제 거기 인사가 담당자분들이. 왜냐면 여기서는 돌고 도는 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개발진이고 어차피 지식 활용 능력에 관해서 물어보는 시험이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막 서로 자기들이 전문가네 만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간이 짧아요, 이게. 다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게 바로 공기업 쪽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2년 전에 그 전부터 공무원 쪽이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공무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려고. 그 구성 원리나 이런 거는 저도 다 교육을 받았고 저도 다 아는데 이게 실제 필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필요해서 오샤안과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면접 강의 개설하면서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확보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이 한국의 커리어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전에 제가 성인대상 논술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부업식으로 했어요. 부업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한 분들 제가 대충 알아요. 국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좀 있어요. 서울에는 좀 계시고. 왜냐하면 그때 활동했던 분들 다 그냥 나갔어요. 돈 많이 벌어가 그때 막 논술 붐이 일어났을 때라서. 저는 이제 그때 고시 준비하면서 제가 부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지. 그래서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때 했던 분들은 서울에 이제 몇 분 계시고 저보다 더 오래 경력되신 분도 계세요. 서울에는. 근데 부산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네,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시기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 때는요, 얼마나 멍청하면 자소서하고 면접을 누구한테 코칭을 받아 이랬어요. 그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니까. 전부 다 자소서 첫 문장이 뭐예요? 저는 화목한, 자애로운 부모님과, 우애로운 형제들 사이에서 다 그 문장이에요.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석박사학위 유학 갔다 온 분들이 외국에서는 그때 이제 하나의 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막 전화로 코칭해드리고 이랬어요. 저도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한 8년, 9년, 10년, 이제 10년 차 되겠네요. 그 기간 따지면.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이쪽 분야에 내가 무슨 10몇 년 경력이 돼.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는 이게 직업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서 웅변학원에서 이거 말하기다. 어쨌든 말하기 아니냐. 표현할 땐 말하기니까 말하는 연습을 하자 해가지고 웅변학원, 스피치학원 이제 거기서 이제 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말하기 시험이에요? 말하기는 도구죠. 맞죠? 그 야구 구단에 야구 선수로 테스트 받으러 가면서 야구 방망이 만드는 기술자한테 가서 그거 연구하시는 분한테 가서 야구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돌아가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출신이야. 나는 여기 출신이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야 라고 하는 것도 다 헛소리예요. 신입직 채용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직무에 관한 선입견을 배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면접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직무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거는 경력직을
코칭할 때는 장점이 되는데 신입직은 아예 백지 상태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NCS 기법에서 검증 단계 수준이 3, 4 수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인 기준점에서 수식어가 들어가요. 이 회사에 코토라에 지원하는 일반인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나는 코토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어. 그래서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전문가 해가지고 본인이 상황 질문이란 게 있는데 입사 후에 특이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자기의 경험을 빗대가지고 출신자분이 여기에 대해서 코칭해버리면 직무 선입견이란 게 생겨나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왠지 아세요? 면접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세요. 중간에서 나왔으면 조직 부적응자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저기 막 이게 많이 하다가 안 맞아요. 회사 생활이. 그거 나왔어요. 자, 중간에 나왔다면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뭐 자기가 아무리 명분을 갖다 대도 어쨌든 회사 생활이 싫었던 거 아니에요. 회사 생활이 너무 좋았으면 왜 나왔겠냐고요. 뭔가 다른 꿈이 있거나 다른데 더 적성이 맞아서 나왔겠죠. 맞죠? 그럼 조직 부적응.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간에 그 다음에 퇴직했다면 벌써 연세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그러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그쪽에서 직무선입견을 주입시켜버리면. 그래서 제가 면접 강사들 양성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출신을 내세우지 말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먹혀요. 처음엔 수험생분들이 오 이러니까 먹히는데 한계점이 찾아와요. 자기 경험을 자꾸 어드바이스를 해줘버리면 코칭을 해주면 직무선입견이라는 게 생겨나고 이게 독이 돼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 에이 그래도 그 직장에 다녔는데 그 뭔가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5명만 모여도 3명만 모여도 갈등이 생겨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면 그 핵심 이론때 공동체를 이루면 주권자들끼리 기본권 충돌 문제는 당연히 생겨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두죠.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답변이란 건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이거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측정 요소를 정확하게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다 그 직장을 다녀본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알고 뭐 거기에 대한 맞춤형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하라. 다 스피치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곳 몇몇 군데 아니면 이렇게 직무 출신인 걸 강조해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녹여내가지고 자꾸 코칭을 하는 분들. 저도 다양한 곳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처음에. 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신입직 채용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픈한 게 보면 고시학원과 경력밖에 오픈을 안 했잖아요. 짧게 다 근무했고 솔직히 제가 중간에 나온 게 뭐 그렇게 그 직무를 코칭하면서 그게 뭐 장점이 될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신입직 공채 채용에 있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취업 면접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멘토 설정을 현직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해요. 신입직 공채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나에 관한 시험이에요. 너는 누군가 이건데 그게 그 직무를 경험하던 분이든 아니든 간에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선입견들을 계속 주입받게 되면 나가 안 드러나요. 이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돼요. 심층 면접 준비는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수기를 읽어보면 그냥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이 면접 프로그램 참여하고 코칭 받는 동안에 참다한 나를 발견한 것 같다.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본 것 같다. 그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다. 이런 평들이 많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면접 코칭 프로그램이란 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기업 어디들 준비하시든 간에 그 현직자분들이나 출신자분들에 대한 그거 의지를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철저하게 그 질문에 대한 원리 위주로 답변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뭐라고요? 직무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